SU 팀의 최고 리더, 프레지던셜 앰베서더, 네, 김민철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민철입니다. 사랑하는 스폰서님 김민철 사장님입니다. 네, 참 이렇게 줌 미팅 들어왔는데 이렇게 오디오가 시끄러운 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리액션이 정말 장난이 없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나 영광이고요. 김대원 사장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뭘 믿고 연락 주신지 모르겠어요. 저 잘 못하는 사업자인데 초대해 주셨으니까 제가 잘하는 척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몰입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누군가의 오디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몰입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 준비를 했는데 경험상 겪어보니까 확신이 기반된 상태에서 몰입하지 않으면 사업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사장님들 뵈니까 특히 대구 사장님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짧고 집중력 있게 이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입 부탁드립니다. 몰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상태. 지금 내가 몰입하고 있는지 다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몰입의 수준 따라서 이 비즈니스 성장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아직까지 이 몰입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들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는 부부가 같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가서도 예배 시간에 계속 뉴스킨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주님한테 죄송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몰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몰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목표랑 지금 나의 상태랑 이게 매칭이 안 됐을 때 몰입이 제일 안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사업을 이 시간에 들어오셨다라는 건 사업을 전업으로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고 계실 분들인데 아마도 목표 중에 적어도 100만 장자 이상은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큰 목표 앞에 내 잠재의식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100만 장자야.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무슨 100만 장자가 돼. 이런 식의 잠재의식에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몰입이 되지 않고 설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잠재의식 수준을 그 목표에만큼 맞추든가 높여서 맞추든가 그게 안 되면 내 목표를 잘게 잘게 쪼개서 세분화해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식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3년 이내에 EBA가 돼야 되겠어 라고 하면 적어도 초기 사업자분들은 올해 안에 내가 EBP 라인 구축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 세분화를 하고 내가 올해 EBP를 되려면 이번 달에 내가 LOI가 몇 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이 정도 목표면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이죠. 그래서 이게 딱 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설레요. 왜냐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목표는 멋지게 설정을 해놨는데 내가 설레지 않아, 떨리지 않아. 그러면 내 목표 설정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 많이 겪거든요. 특히 무언가 프로모션에 도전할 때 될 것 같을 때 진짜 떨려요. 그리고 잠도 잘 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몰입을 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환경 정리라고 생각해요. 환경 정리. 내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환경들이 정리돼야 될까? 저는 크게 이 시간에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때, 뉴스킨 말고 나한테 다른 방법이 있을 때 이게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 부부가 지금 사업을 한 지 이제 4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나름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잘 해오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뭐 원래부터 뛰어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 이전에 영업을 하면서, 특히 보험 영업하면서 제가 영업을 잘 했을까요? 진짜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많이 못 벌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내는 미국 키친이라고 주방용품 쇼핑몰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돈을 많이 투자했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상황이 힘들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재송동, 부산에 보면 재송동이라고 있습니다. 재송동에 34평 아파트 자가에 살다가, 물론 대출이 있었지만 자가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집을 팔고, 저기 이제 부산 변두리에 송정동이라고 있어요. 송정동에 25평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죠. 그게 저희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상황이 막바지 왔다. 그러면 사업적으로는 감사할 일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물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만큼은 내가 감사할 일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 가장 그러니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가장 먼저 떠나시는 분들이 어떤 부류이시냐면, 내가 뉴스킨 말고 다른 방법이 많으신 분들이 좀 빨리 집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내 남편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잘 번다거나, 아니면 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험상 안타깝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래지나 사장님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진짜 특별한 분들이죠. 그런 상황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내 상황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시고, 지금 내가 던져야 될 내 상황에 대한 질문을 미래로 축을 옮겨 가지고, 지금 내 가족의 벌이가 미래에도 내 삶을 유지시켜 주는가, 보장시켜 주는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경 정리는 바로 반대하는 주변인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반대하면 내 감정을 소모시켜요. 근데 이 사업에서 감정은 에너지와 직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특히 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그럼 정리한다면 지금 내 사업을 반대하는 뭐 남편과 이혼해야 되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내 사업을 지지하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썩 좋아하지 않으셨죠. 특히 처가댁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많이 좀 안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 딸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어 전공한 딸을 중국에 한 2년 넘게 유학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딸이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의 감정을 너무 다운시킨다라는 거. 그게 문제였어요. 한 번씩 저희 그 처가댁은 울산에 계신데, 한 번씩 부산에 이제 손주들 보러 오시면, 부산에 왔다고 저희가 그냥 마냥 집에만 있게 안 했어요. 오시면은 저희가 11시 세미나에 항상 데리고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번 정도 들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인정을 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 듣고 나서 애프터 시간에 서로 막 울면서 애프터를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에너지 소모시키는 그런 발언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저희 사업을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환경 정리해야 되는데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세미나 듣게 하는 거고요. 그게 힘들다라면 부탁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낼 테니까 나 믿고 지지해 달라고. 내 에너지 뺏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환경 정리하셔야 돼요. 이 사업 하다 보면 몰입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류냐면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어, 집에 가면 뭐 집안일 내가 다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 밥 다 차려줘야 되고, 애들 육아 다 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변인들 경조사 다 챙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시간이 내가 몰입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도 몰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왼쪽에 보는 그림이 뭐냐면 바로 시간 관리 매트릭스거든요. 가로축이 긴급함 정도이고 세로축이 중요성 정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게 이제 시간 관리 매트릭스 4사분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너무 쉽습니다.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분면에는 어떤 일들이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해야 될 일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그만이죠. 이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일에 시간을 또 쏟고 계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웹툰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가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는 그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시겠죠. 아무튼 이 일들은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이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들은 가능한 남들한테 위임시킬 수 있으며 위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청소나 뭐 정리나 뭐 다른 잡다구리한 일들에 신경 쓰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하나요? 아니죠. 대통령은 그거 말고도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은 타 주변인들한테 위임을 시켜놓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쉽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이 보면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하는 활동들이. 우리의 사업은 내가 당장 뭐 데모했다고, 당장 뭐 사업 설명했다고, 당장 내 비즈니스 커미션 결과로 들어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나중에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하다 보면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이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함정에 걸려들고 시간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육아도 중요하고 살림살이도 중요하고 집안 청소도 중요하고 경조사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함정에서 나오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 이쪽으로 넘겨서 가능한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육아도 뭐 양가 부모님한테 부탁드려서 좀 이렇게 배분을 하고 집안일도 배우자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하고
경조사도 좀 미룰 수 있다면 사정을 얘기하고 미루면서까지 우리가 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우리 비즈니스 할 시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그림이 띄어져 있는데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이 책이거든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 엄청 쉬워요. 근데 읽어보면 단순히 뭐 물건 구매, 물건 버리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편이 되신다면 이 책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가격은 15,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경정리 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없을 때 이 사업에 몰입도 힘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 만나서 진행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어. 그래서 내 수중에 진짜 돈 10만 원도 없어. 돈 5만 원도 없어. 그러면 내가 누군가 만나는데 당당하게 만나지나요? 불안한 마음으로 만나지는데 그게 사업으로 잘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백만장자 이상 될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면 내 재정 플랜에 나는 언젠가는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내 아이를 위해서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넣고 계시는 분들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 이름으로 30만 원씩 10년 목표로 넣는 분들이 있어요. 30만 원씩 10년 넣으면 얼마인가요? 1년에 360이고 10년이면 원금 3,600이네요. 근데 10년 뒤에 내가 백만장자 되잖아요. 그럼 월급이 그거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넣는 그 적금이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백만장자 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험 영업했었거든요. 보험도 정리할 거 진짜 많습니다. 근데 보험료 비싼 분들이 있어요. 보험료 왜 비싸게 내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암보험 얘기해 볼게요. 암보험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암보험이 왜 비싸냐면 내가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암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근데 그걸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10년만 보장받을게요 라고 하면은 엄청 줄어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만장자 된 상태에서 암이 걸렸어. 그러면 물론 건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참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잖아요. 내 월급이 몇 천만 원 되는데 암 치료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암도 어떻게 아니 그 보험도 어떻게 조정하시냐면요. 내가 백만장자 달성되기 이전까지만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조정을 하시면 보험료 확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내 재정 플랜 만들어 가시면 더 이 사업에 집중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답답한 파트너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 180도 화장품 사서 쓰는 게 아까워하면서 애들 이름으로 적금 넣고 계신 분들. 내가 TR9T 159만 원 그거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시면서 애들 뭐 이렇게 전집 같은 거 100 몇십만 원짜리 전집 사주시는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몰입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적인 거,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반대하는 주변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뭐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네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이러한 환경 정리를 잘 해야지만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인 행동을 몰입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환경 정리를 잘 하려면 나한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환경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도 정리할 수 있고 적금도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될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주변에 나를 도와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여쭙고 싶어요. 나는 도대체 주변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나는 뉴스킨으로 성공할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이 사업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몇 년 내에 그만둘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이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사람이 몰려들고 아니면 떠나가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파트너분들 미팅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해요. 사장님,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말 해야 되냐고. 음. 당연히 뉴스킨 얘기해야 되죠. 뭐 다른 말 할 게 있나요? 당연히 뉴스킨 얘기해야 되는데 뉴스킨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포지셔닝이 잘 못 되어 있는 거죠.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뉴스킨 얘기 꺼내는 게 힘든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요즘 이제 축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누군가를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 할까요? 축구 얘기하죠, 당연히. 예. 당연히 축구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다 쳐볼게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건강에 대한 얘기하죠. 당연한 거예요. 뉴스킨 사업자들 만나면 뉴스킨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뉴스킨 사업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부끄러운 뭔가가 있어. 그래서 뉴스킨 얘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럽거나 부끄러워 힘들어. 그러면 내 포지셔닝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뉴스킨 사업가로서 다시 한번 내 자아 확립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업자는 없어요. 그죠? 당연히 액션해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많이 실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실수를 하냐면 전략을 세우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 이 사이에 구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행동을 이렇게 하다가 전략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콜드 마케팅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함정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막 빌 게이츠고 막 스티브 잡스고 앨런 머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뛰어나가지고 계속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좋은 전략만 계속 떠오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게 그러면 필요 없느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근데 전략을 내가 공들여서 세워놨으면 그것들을 실천하는 액션 하는 동안에는 내 머리를 비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걸 해보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거지 행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내 머리를 개입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단을 정리하잖아요. 명단을 이번 달에 집중할 명단을 뭐 20명 적었다 칠게요. 그러면 이 20명을 내가 만나는 과정에서는 내가 로봇처럼 만나는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한 명 한 명 내가 카톡하고 전화해가지고 스케줄 잡고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5명까지 이렇게 연락하다가 계속 거절받거든. 그러면 6번째부터는 이거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행동할 때는 계획한 거 그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뉴스킨 사업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지금 행동이 안 나오나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마치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스케줄만 있으면 다들 부지런하게 움직이죠. 오늘만 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오후에 한 스케줄 2건, 저녁에 한 건, 이 정도 3건이 잡혀 있어. 그러면 게으르게 탱자 놓으실 사장님도 계신가요? 없잖아요.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까 절로 갈까 고민하다가 하루를 그냥 공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내려면 스케줄 잡는 게 우선이거든요. 직장인들은 뭐 게으르지 않아서 그러면 열심히 삽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7시, 8시까지 일을 하나요? 아니죠. 그들은 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내가 몸만 넣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 개인 시스템 스케줄이 그때그때마다 미리미리 짜여져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일주일을 살아내려면 월요일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일요일 날 내 스케줄이 일주일치가 다 나온 상태에서 월요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이 내가 월요일 날 그룹 미팅 와가지고 그제서야 내 바인더를 펼쳐보면 바인더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은 공치기 십상이죠. 직장인들이 이런 면에서는 편합니다. 회사에서 내 스케줄 다 짜주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직장인들 성장하기 힘든 이유예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스케줄 다 짜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짜여진 스케줄에 직장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성장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스케줄을 내가 스스로 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케줄 내가 짜본 경험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다 짜여진 스케줄대로 내가 공부했었고 회사 다닐 때 다 짜여진 스케줄대로 내가 움직였었는데 여기 와서는 내 스케줄 내가 짜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나는 이렇게 스케줄이 없는데 액션만 보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비교만 되고 그래서 더 심적으로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스케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파트너 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는 푸념들을 많이 늘어놓으시거든요. 근데 이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는 이 멘트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지금 내 상태로는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로는 지금 내 확신 수준으로는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내 마인드 상태를 최상으로 올려놓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진짜 지금 당장 밖에서 잘 나가는 내 친구 만나기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비즈니스 상태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일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확신을 키우는 경험을 하는 건데 확신을 키우는 경험은 바로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경험을 내가 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 비즈니스 성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커미션을 받아보면 확실해요. 내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5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500만 원 버는 친구 만나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통해서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다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100만 원도 벌까 말까 하니까 밖에 나가서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버는 친구한테 이것들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경험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경험을 이 비즈니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산을 넘는 경험을 하도록 사장님들께서 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 잘 잡기 위해서 스마트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기존 인맥들도 잘 활용해야 되지만 이 SNS 인맥들도 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다 SNS 활발하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잘 안 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디지털 인맥까지도 추가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액션방 보면 숙제하듯이 액션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나한테 힘을 주기는 합니다만 이런 활동에서 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숙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라고 인식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는 활동들은 분명하게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그런 활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때우려는 내가 어떤 인정받으려는 그런 액션을 하려면
그런 액션들은 한계가 남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액션들은 뭔가 한 번, 두 번의 거래는 만들지 몰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남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과 관계를 남기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한 명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만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누구에게든 이 좋은 사업 기회를 주고 나랑 같이 하면 누구든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진정성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버릇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로드맵이라고 화면에 적어 놨는데 좀 주제 넘게 스카이팀 그 사장님들께 하와이 가는 전략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주제 넘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드맵은 석세스트림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석세스트림 어떻게 가는지 본인들께서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대로 자기 로드맵을 스스로 그리시고 스폰서 사임과 상의 후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로드맵은 한 번도 안 가신 그런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하와이를 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깃하신가요? 네. 벌써 5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년이 보면은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네요. 우리가 지금 큼직큼직한 프로모션이 지금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7월 달에 TR9가 나오고 그리고 9월 달, 11월 달에 이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부스트 선판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3개월마다 TR90, 90, 또 이렇게 프로모션도 있고 각종 프로모션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하와이 도전에 있어서 막바지 도전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네, 적어도 9월부터는 4개 라인이 세팅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면 진짜 막바지 도전으로 한다 치고 제가 로드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번 달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으니까 이번 달은 넘어간다고 치고 6월부터 본격적인 도전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월 달에 LOI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늦어도 9월 21일 이전에 이 LOI가 마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 4개월 만에 이 LOI가 통과돼야 돼요. 그죠? 4개월 만에 LOI가 통과되려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평균 1500GV씩 해야 되죠. 그죠? 한 달에 1500GV씩 하면 이 한 라인이 9월 1일자로 완성이 되고 나한테 한 개 라인이 하와이 도전하는 석세스 트립 라인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라인이 하나도 없는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도 없는 그런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LOI 라인을 4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죠? 4개 만들어서 9월 21일 이전에 완성시키면 그러면 나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석세 트립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4개 라인 유지하는데 한 달에 평균 얼마인가요? 한 달에 6,000GV씩만 하면은 4개 라인이 완성된 그런 EBP가 9월 1일자로 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게 없죠? 그죠? 예, 뭔가 장난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있으신가요? 없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패스트 트랙이나 그런 거 써가지고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4개월 만에 안 하고 뭐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하겠어라고 하시면 더 많은 지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6월부터 LOI 4개 넣어가지고 진행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달 평균 6,000GV 정도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밖에 안 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저렇게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택은 자기 자유입니다. 근데 안 되는 선택을 하면 결과도 안 되는 게 뻔한 거죠.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죠. 되는 선택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드리면
그러면 뭐 마냥 제품 팔아서 이렇게 GV 해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GV를 채워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진성사업자가 나오거든요. 네. 반드시 진성사업자가 나와요. 그러면 진성사업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8월 달에 나왔어. 그러면 한 개 라인을 버리고 이 라인을 진성사업자로 채워가는 겁니다. 과정 중에 또 한 9월 달에 진성사업자 한 명 또 나왔어. 그럼 또 한 개 라인을 버리고 이 라인을 진성사업자로 채워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벨로시티 보상이 들어오고 나서 이 로드맵들을 잘 하지 않았어요. 저희 팀에서는 적어도. 저희는 웰스 맥시마이저 보상일 때는 늘 석세스 트립 이렇게 도전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갔었거든요. 저희가 경험상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면 그러면 나한테 리더 파트너 한 명이 무조건 생깁니다. 저희 경험상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도전 과정을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하면 무조건 EBA 내지 PA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경험상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수 기사님도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직까지도 1년에 내가 루비 정도, 새롭게 루비 정도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고. 새롭게 EBP 정도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고. 다시 얘기해서 1대 파트너 4명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목표로 가지고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멀리 시집가신 PA 곽정환 사장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석세트리 8번 연속으로 가면은 무조건 100만 장자 된대요. 다 이 과정이 기반되어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희 부분은 참고로 지금 석세스 트립 5번 연속 갔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 1년에 2번 보내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은 뺀다 하더라도 4번은 간 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4번만 더 가면 100만 장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GV 6천 하는 거 목표 세분화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LOI 4개 넣는 거예요. 내가 라인이 2개 파트너가 있으면 2개만 더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도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GV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사업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STP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LOI 들어가면 GV 정말 쉽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탑 GV 찍으시는 분들은 다 LOI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탑 GV 찍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 방향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 조직이 분명히 12월 달쯤에 많이 생기겠죠? 내 조직을 가지고 부스트 본판매를 맞이하는 겁니다.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부스트는 내가 직접 판매하려고 이 신제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조직 만들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반드시 나는 이 많은 조직을 가지고 부스를 만나겠다. 이 생각으로 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 거의 막바지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PA 드립입니다. 지금 스카이팀에도 PA, 런던 PA 발대식에 도전하신 리더 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같이 성장하시려면 내 스폰서 사장님, PA 가려고 결단하신 내 스폰서 사장님을 PA 트립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보내드려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스폰서 사장님이 지난 PA 런던 발대식에 가신 분들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번 달 지나기 전에 스폰서 사장님이랑 미팅해서 내가 몇만 OV를 하는 그런 리더십 팀이 돼야 될까요? 여쭤보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걸 반드시 해내가지고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PA 트립을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뻔뻔하게 파트너 사장님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해요. 사장님 저희한테 몇만 OV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해요. 근데 왜 뻔뻔하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가야지만 우리 팀이 살고 각 파트너 사장님들 살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저희는 이제서야 경험으로 알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폰서사님 반드시 PA 트립 보내드리겠다고. 조직 내에 우리 팀에 PA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다르거든요. PA 트립 왜 가야 되냐면 뉴스킨의 최신 정보, 최고급 정보,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 어디서 제일 많이 얻냐면 PA 트립에서 얻어오는 거예요. 리더가 거기 가서 얻어와야지만 내 식구들을 챙길 수 있는 1년치 에너지를 얻고 오고 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반드시 보내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스카이팀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잘 못해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내가 몰입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시는 사장님들 괜찮습니다. 여태까지는, 오늘은 비록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내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새롭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단 잘못 보낸 인생 다음에 다음 인생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 이 비즈니스를 만난 김에 내가 이 인생을 새롭게 정비해 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겠다. 그리고 이 삶을 내 자녀들한테도 선물로 주겠다라는 결단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카이팀 사장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많은 얘기들 말씀들 드렸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서로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잘 성장하는 그런 사업자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이 정도 발언밖에 안 나옵니까? 네. 와우. 대박입니다. 정말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강의 제목이 또 몰입과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뉴스킨 사업에서 또 사업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몰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뒤에 로드맵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진짜 하와이 갈 수 있겠다.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와이 있는 데라는 기분까지 들 정도로 그런 어떤 확신까지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